자, 이제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진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노인도 한 문제, 장애인도 한 문제, 이렇게 이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법을 보기 전에 이제 그 법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문제를 본다고 그랬죠. 자,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이 이제 그리고 영유아가 있어요. 영유아. 영유아는 6세 미만의 미취학. 학교를 들어가면 아동으로 변합니다. 자,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우리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냥 암기. 자, 기본계획, 그다음에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계획들은 무조건 5년. 그 이유는 장관의 임기가 5년. 그래서 네 임기 동안 해라라고 해서 5년이 되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 있었죠.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거 몇 년이었어요? 4년이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이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시도 또는 시군 구청장이 계획을 심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건 4년. 왜? 우리 지자체, 지방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들은 4년 연임제, 중앙의원들은 5년 단임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나오는 시도나 시군구는 4년 연임제이기 때문에 계획들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 중앙에서는 5년 단임제, 그래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 5년 단임제로 5년에 한 번씩 자기 정권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계획들은 5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 외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시설은 뭐든지 신고라고 그랬잖아요. 신고. 그러나 내가 신고할 수 있지만 뭐 대부분 다 신고입니다. 제가 일단 98% 신고. 그다음에 허가 3가지 있었고요. 인가 있었고요. 지정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 그래서 신고가 대부분 신고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허가, 인가, 지정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자, 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이 아동이 있고요. 또 하나, 장애인, 다문화. 자, 얘네들은 3가지만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다문화 정책조정위원회라고 두고 이게 제일 높아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 장애인, 다문화만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다음 중 정책조정회가 있는 것은 해서 아동, 장애인, 다문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문들로 나오게 돼요. 이런 지문들, 그다음에 아까 기본 계획도 이런 지문들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장애인, 다문화 정책조정회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이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국가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자, 1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저도 한 번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물론 요 문제에서는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에서 보면은 뭐가 많이 바뀌냐? 자, 방금 이야기했던 요거 숫자. 이 문제도 숫자가 바뀐 거죠. 숫자가 많이 바뀝니다. 두 번째, 여기 신고, 인가, 허가 이런 거는 이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신고, 인가, 허가 이런 거 지정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바꾸기가 쉽습니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가 쉬운 거예요. 아우, 문제 내기 어려운데 숫자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숫자가 예를 들어서 5번만 있어요. 5번만 숫자가 있고 다른 건 숫자가 없다. 근데 그 지문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숫자를 찍는 것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찍을 때 숫자 찍는 게 좀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확률이 높아져요. 자, 2번 아동복지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권자 선임을 청구해야 된다. 자, 청구해야 된다. 자, 이 청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친권자 청구를 해봐야 시군구청장이 뭐 선임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이 친권자 선임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는 요 세 분류는요. 친권자가 없어. 친권자가 없는 A를 봤다라고 하면 법원에 A가 친권자가 없네요. A 친권자 좀 선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 학교장이나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장. 자, 시설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립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에게 친권자가 없는 A가 있는데요. 얘를 법원에 신청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는 직접 내가 가가지고 법원에 A가 없어요. A 없으니까 친권자 좀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학교장이라든지 시설장은 없는 아이를 보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에게 법원에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신청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발견한 경우 학교장이네요. 발견한 경우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군구청장이 선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청구를 요청해야 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위원. 자, 아동위원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지급할 수 있다는 뭐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지급 안 합니다. 임의규정이 지급 안 해요.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에요. 이 아동위원이 명예직으로 하고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아동위원이 어디에 있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 학대를 볼까요? 학대. 우리 학대 잘 알고 있는지. 자, 아동학대. 이제 이거 학대를 한 번에 묶을게요. 자, 아동학대. 자, 신체적. 때리는 거 안 되겠죠? 신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유기, 방임입니다. 이게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6가지. 가혹행위가 뭔지 알죠? 가혹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치 넘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혹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기는 버리는 거, 방임은 내비두는 거죠. 이게 아동학대요. 자, 노인학대. 자, 아동학대에 플러스 정서적 학대 플러스 경제적 착취. 이렇게 해서 이게 노인학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6가지의 아동학대에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는 것이 노인학대예요. 자, 마지막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는 자, 노인학대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적 학대. 언어적 폭력이죠. 언어적 폭력이 합쳐지면 장애인 학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게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은 이 언어적 폭력에. 그렇다고 해서 노인 학대, 아동 학대도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돼요. 자, 5번. 자, 5번.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매년 5월을 어린이날로 하고, 5월 7일, 5월 1일부터 5월 7일을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모든 날들이 있어요. 이 식기생애가 모든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그 지정해 놓은 날이 있죠. 뭐 아동의 날은 아동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날로 5월 5일을 하고 장애인 날은 4월 20일, 뭐 노인의 날은 5월 2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런 것들처럼 이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지정되어 있고 그 날짜 지정에는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 근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보통 뭐냐면 그 이후에 일주일이에요. 그 이후에 일주일을 주간으로 하는데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어린이 주간을 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때문에 애매해져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 날짜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5번.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3당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 변호사는 변호의 자격이 있잖아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식기생학하면 이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이죠. 아동학대에 있는 보호 전문기관은 뭐가 없는 거예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없죠.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참고인으로 와서 그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친권자 선임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 청구할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해야 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아동학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지정의하고 있다. 자, 아니죠. 몇 세였어요? 18세 미만이었죠. 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에 들어간다. 자, 이탈됐대요. 이탈돼서 얘네들에게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애들을 보호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아동이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뭐 보호자들이 있겠죠. 뭐 친권인이라든지 친권자,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자가 없거나 아니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뭐 아니면은 보호자가 있어도 뭐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 뭐 이런 아동들을 보호 대상 아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호 대상을 꼭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이 맞습니다. 자, 3번.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에 포함된다. 방금 이야기했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도 되긴 하지만 학대라든지 아니면 양육할 수 없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을 보호 대상 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포함해요. 자, 4번. 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저하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렇죠. 성적 폭력, 제가 이야기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이 아동학대잖아요. 그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자, 5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렇죠. 방임도 포함이 돼요. 유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던 거니까 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번. 아동을 15세 미만이 아니죠. 15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자, 아동복지법령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자, 보호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근데 원래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하지 지역이냐 중앙이냐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근데 뭐 지역 중앙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호 전문기관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 뭐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중앙 지역 이렇게 나타나 있는 센터라든지 뭐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중앙하고 지역하고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업무를 물어봐요. 지역의 업무가 뭐냐, 그다음에 중앙의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달달달달 외울 수 없으니까. 자, 중앙은 뭐냐? 정책입니다.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쉽게 하면은 담당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원이죠. 직원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직원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뭘 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한다든지, 뭐 아니면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하는 일이고요. 지역은 실천입니다. 지역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접수도 받고 그 사례 관리도 하고 사례도 관리하고 가서 이제 보고 피해 아동 보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아동 보호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 자,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그렇죠. 이 아동 신고 접수가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지역이라고 해봐야 시도에 있어요. 시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하나 있고, 인천시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하나 있고, 좀 멀리 있죠. 그래서 이런 신고 접수라든지
사례 조사, 응급보호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피해 아동 또는 이제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가 위한 상담 치료 교육. 그렇죠. 항의자에 대한 아니면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교육은 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직원 교육이죠. 중앙에서는 직원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천해서 하는 거죠. 상담 접수도 하지만 뭐 홍보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그렇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례 관리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앙, 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정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5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가운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가로에 들어가는 거네요.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엇을 둔다? 뭐 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아니죠. 아동, 장애인, 다문화 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각각 뭘 둔대요? 이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이런 심의위원회들을 이 시도지사에서 아동복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장관은 기본계획, 정책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거잖아요.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무조건 5년마다 줘야 된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실태 조사를 몇 년마다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답은 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5년, 3년이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자, 원래 이 아동 종합 실태조사가 올해죠.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작년까지 5년이었습니다. 작년까지 5년이다. 올해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동복지 실태조사는 3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실태조사를 내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줄게요. 실태조사가 모든 법엔 실태조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성 교회 성가대는 노사장이 한다. 노사장이 한다. 자, 이게 실태조사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실태조사인데 아동, 보육,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악유아 보육법, 성매매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특별법, 노인 사회복지사 권리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장애 아동 특별법,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렇게 해서 11가지입니다. 자, 11가지가 실태조사 3년짜리요. 아보성교회 성가대는 노사장이 한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동, 보육, 노인, 사회복지사, 장애인, 장애아동 이렇게 6가지 있죠.
이렇게 6가지는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자, 그리고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한부모 다문화 요 5가지는 여가부, 여성가족부 소속이에요. 이제 아직 우리 이번 정권에서 여가부를 없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가부 소속으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한부모 다문화 들어가고 보건복지 소속으로 아동 보육, 그다음에 노인, 사회복지사, 장애인, 장애아동 6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실태조사 3년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두게 되고 이런 지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